식사를 든든히 마치고 분명 배가 부른데도 왠지 냉장장고 쪽으로 발이 향하거나 머릿속에서 뭔가 달달한 거 하나만 있으면 딱인데 하는 생각이 올라오는 순간 한 번쯤 있으시죠? 방금 전까지 분명 배부르다고 말하던 몸이 이렇게 다시 달콤한 무언가를 향해 스르르 기울어 갑니다. 마치 몸 안에서 누군가 조용히 마음을 바꾼 것 같지요. 흔히 디저트 배는 따로 있다고들 하는 이 농담이 최근 한 뇌 연구에서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현상이 하필 밥을 다 먹고 난 뒤에 유독 또렷해진다는 점이었습니다. 포만을 알려주던 뇌 속의 한 세포가 배가 부를수록 오히려 더 강하게 설탕을 부르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같은 식탁에 앉아 있어도 누군가는 디저트 앞에서 손을 뻗고 또 누군가는 난 괜찮아 하며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그 두 사람의 뇌 속에서는 정말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오늘은 여러분의 뇌 안쪽에서 일어나는 이 작은 배신의 순간을, 그리고 그 배신이 누구에게는 또렷이, 누구에게는 희미하게 나타나는 이유를 조용히 따라가 보려 합니다. 디저트 배라는 말, 누가 처음 붙였는지는 몰라도 꽤 오랫동안 사람들 입에 오르내린 표현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 안에는 서로 다른 두 개의 현상이 한 겹씩 포개져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바깥쪽 겹부터 한 장 벗겨보려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뷔페에 가서 처음엔 좋아하는 음식만 연거푸 집다가 어느 순간 그 메뉴가 갑자기 심심하게 느껴지는 순간 말입니다. 같은 맛인데 5접시째에는 분명 처음 한 입만큼 반갑지 않습니다. 그런데 옆 코너에서 모르고 지나쳤던 새우리가 막 나오는 걸 본 순간 이상하게도 몸이 다시 기지개를 켭니다. 방금 전까지 포크를 내려놓고 있었는데 새로운 접시 앞에서는 마치 시작할 때의 허기가 잠깐 돌아온 것처럼 손이 나갑니다. 여기에는 뇌가 포만감을 계산하는 방식의 비밀 하나가 숨어 있습니다. 뇌는 이제 그만 드셔도 돼요 라는 신호를 몸 전체 용량으로 뭉쳐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맛의 종류별로 따로따로 계산합니다. 말하자면 머릿속에 맛마다 별개의 서랍이 하나씩 놓여 있어서 짠맛 서랍이 가득 차도 단맛 서랍은 그대로 비어 있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한 연구에서도 방금 먹은 음식에 대한 호감은 급격히 내려가는데 입에 대지 않은 다른 맛에 대한 호감은 거의 그대로 남아있다는 결과가 확인됐습니다. 이 원리를 우리의 저녁 식탁에 겹쳐보시면 그림이 선명해집니다. 밥과 국, 김치와 나물, 고기 반찬까지 한 상을 비우고 나면 짠맛 서랍과 감칠맛 서랍은 꽤 차 있는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그 식사 내내 단맛 서랍은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몸은 분명 배가 부르다고 느끼는데도 뇌 속 어느 한 칸만은 여전히 문을 닫은 채 남아있는 셈입니다. 그 닫힌 서랍 앞에 케이크 한 조각이 놓이면 거기서부터는 완전히 다른 게임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이 이야기의 묘한 지점입니다. 단맛 서랍이 아직 비어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배가 정말 차 있는 순간에 어째서 그 서랍이 스스로 문을 열어버리는지까지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서랍이 비어있다고 해서 누가 굳이 그걸 열어보이는 건 아니니까요. 그 문을 여는 손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의 뇌의 가장 안쪽 어딘가에서 아주 조용하지만 결정적인 배신이 한 번 더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작은 배신이 벌어지는 자리는 생각보다 깊은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뇌 안쪽, 식욕을 관장하는 아주 조용한 관제탑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제탑에는 오직 한 가지 일을 하기 위해 태어난 것 같은 세포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평생 여러분께 이제 그만 드셔도 돼요 라고 알려주던 배부름을 전담하는 세포들입니다. 이 세포는 참 성실합니다. 식사가 진행될수록 천천히 목소리를 키워서 어느 순간 숟가락을 내려놓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만이라고 느끼시는 그 감각의 중심에는 이 조용한 세포의 목소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세포야말로 몸의 편이고 디저트라는 유혹 앞에서 가장 먼저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존재여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장면이 관찰됩니다. 최근 한 연구가 바로 그 세포의 모습을 아주 가까이에서 들여다봤는데 설탕이 들어오는 순간 같은 세포의 얼굴이 완전히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세포는 몸 안에서 두 방향으로 팔을 뻗고 있습니다. 한쪽 팔은 여전히 그만 드세요 라고 또박또박 말하는 쪽으로 이어져 있고 다른 쪽 팔은 전혀 다른 동네로 뻗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쪽 팔의 끝에서
같은 세포가 전혀 다른 언어를 씁니다. 한 입만 더 드셔보세요. 아주 나지막이 그러나 아주 집요하게 속삭이는 겁니다. 그 속삭임은 단순한 신호가 아닙니다. 몸을 푸근하게 녹이는 뇌속 보상물질. 그러니까 여러분이 심한 통증을 가라앉히는 진통제를 맞았을 때 작동하는 바로 그 성분과 같은 계열의 신호가 조용히 뿌려집니다. 그래서 달콤한 한 입이 입안에 들어오는 순간 만만이 아니라 뜻밖의 안도감 같은 것이 몸 전체에 부드럽게 번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디저트를 먹으면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진다 라고 막연히 느끼셨다면 그 느낌은 기분 탓이 아니라 실제로 뇌가 여러분께 건네준 그 보상 신호였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히 뜻밖의 이야기인데 더 기묘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원래 같으면 배가 불러올수록 식욕에 관한 신호는 조용해져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 한 입 더 속삭임은 정반대로 움직입니다. 미가 비어있을 때보다 배가 어느 정도 차올랐을 때 그리고 식사가 끝나갈 무렵에 오히려 더 크게 켜집니다. 쉽게 말해 배가 부를수록 그 보상 신호가 훨씬 강하게 울리는 겁니다. 포만을 알리던 바로 그 세포가 배가 부를수록 오히려 더 세게 한 입만 더 라고 부르는 것이죠. 직관과 정확히 반대로 설계된 장면입니다. 여기서 당연히 이런 의심이 드실 겁니다. 그거 결국 실험실의 생지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같은 연구 안에서 사람의 뇌를 함께 들여다본 부분이 있습니다. 입안에 달콤한 용액이 들어간 순간 사람의 뇌에서도 동일한 자리에 같은 장면이 조용히 관찰됐습니다. 동물의 이만이 아니라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머릿속에서도 식후마다 벌어지고 있는 일이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더 떠오릅니다. 이 세포가 설탕 앞에서 그렇게 쉽게 말을 바꾼다면 왜 우리는 하필 식사가 끝난 그 무렵에 유독 또렷하게 디저트 생각이 나는 걸까요? 그 타이밍의 비밀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 세포가 설탕 앞에서 그렇게 쉽게 말을 바꾼다면 왜 하필 우리는 밥을 먹고 난 뒤에 유독 그 속삭임에 흔들리는 걸까요? 아침 공복에 커피 한 잔만 들고 있을 땐 케이크 생각이 이렇게까지 선명하지는 않잖아요. 여기엔 서로 맞물린 세 가지 장치가 순서대로 작동합니다. 첫 번째 장치. 앞서 보신 그 배신 신호는 배가 부를수록 오히려 더 크게 켜진다는 점입니다. 공복일 땐 그만 드세요 라는 목소리 자체가 속삭임 수준이라 그걸 뒤집는 배신의 언어도 조용합니다. 반대로 식사가 끝나 위가 묵직해질수록 그만을 외쳐야 할 그 세포가 설탕 앞에서 정반대 방향으로 소리를 키웁니다. 그러니까 식후는 이 세포가 가장 뜨겁게 활동하는 시간대인 셈이에요. 두 번째 장치는 조금 놀라실 겁니다. 여러분이 식탁 끝에 놓인 조각 케이크를 눈으로 본 그 순간 혹은 후식 얘기를 떠올리기만 해도 뇌는 이미 저 아래 위쪽으로 조용한 신호를 내려보냅니다. 그 신호를 받은 위는 윗부분의 힘을 살짝 풀어 공간을 한 뼘 더 벌려놓습니다. 쉽게 말해 뇌가 위에게 미리 공간을 여는 반사예요. 식탁에 손님이 더 올 줄 알고 빈 의자 하나를 미리 빼두는 집주인처럼 뇌가 위에게 달콤한 손님이 한 분 오실 거니까 자리 좀 비워둬 하고 먼저 일러두는 겁니다. 배는 이미 부르다는데 이상하게 한 조각 정도는 들어갈 것 같다는 감각이 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 장치는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평생에 걸쳐 학습된 예측이에요.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식사 끝에 달콤한 무언가가 따라오는 장면을 수없이 반복해왔습니다. 명절 밥상 뒤에 과일 한 접시, 외식 후에 작은 디저트, 집 밖 끝에 요구르트 하나까지. 그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 뇌는 식사의 마지막 자리에는 마무리 맛이 온다라는 예약표를 만들어둡니다. 그래서 식사가 끝나갈 무렵이면 뇌가 알아서 그 예약칸을 켜고 기다립니다. 저녁 8시만 되면 배달 오토바이 소리가 들리기도 전에 현관 앞에 가 앉아있는 집 강아지처럼 여러분의 뇌도 식사가 마무리되는 기척을 느끼는 순간 이미 디저트 쪽으로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비슷한 순간을 겪어보셨을 겁니다. 마지막 숟가락을 내려놓기도 전에 머릿속에서 먼저 달달한 거 하나 있으면 딱인데 라는 문장이 떠오르던 그 짧은 찰나 말이에요. 그건 여러분이 유난히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그 순간 이미 세 가지 장치가 한꺼번에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촘촘하게 설계되어 있다면 식사를 마친 사람은 누구나 똑같이 디저트 앞에서 무너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같은 식탁에 앉았던 어떤 분은
나는 괜찮아 라며 가볍게 자리를 뜨시거든요. 그분들의 뇌에서는 과연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들의 뇌는 다른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른 건 뇌 자체가 아니라 그 뇌가 올라타 있는 세 겹의 결입니다. 태어나면서 새겨진 결, 자라면서 깔린 결, 그리고 바로 오늘이라는 결. 이 세 가지가 포개져 여러분의 식탁 풍경을 만듭니다. 첫 번째는 타고난 결입니다. 혀 위에는 단맛을 알아채는 아주 작은 센서들이 돋아 있는데 그 개수와 예민함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게 태어납니다. 같은 이어폰으로 같은 노래를 들어도 어떤 이어폰은 소리가 크고 어떤 이어폰은 작게 들리듯 같은 한 조각의 케이크를 두고 누군가는 너무 달다라고 하고 누군가는 이제야 살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단맛이 희미하게 들리는 쪽은 같은 만족에 도달하기 위해 조금 더 많은 당을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욕심이 아니라 귀에 들리는 볼륨이 애초에 다른 겁니다. 두 번째는 자라며 만들어진 결입니다. 어린 시절 속상한 날의 끝에 조용히 건네받은 사탕 하나가 있었거나 기쁜 날의 풍경에 늘 케이크가 함께 있었던 사람에게는 뇌 속에 한 갈래 작은 숲길이 일찍부터 나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 어른이 된 지금도 발은 그 길로 먼저 갑니다. 자주 걸은 길이 넓어지듯 자주 이어진 위로와 단맛은 뇌 안쪽에서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의 결입니다. 잠이 부족하거나 마음이 지친 날, 뇌는 평소보다 빠른 에너지를 달라고 재촉하기 시작합니다. 그만 먹어도 된다고 알려주던 신호는 희미해지고 배고픔을 알리는 신호는 한 톤 올라옵니다. 어제는 분명히 참아줬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까지 땡기지? 그 물음의 정답은 의지가 아니라 피곤할 때 몸속에서 조용히 흘러나오는 스트레스 신호입니다. 그 신호 앞에서 뇌는 오래전에 자기 이름으로 써둔 낡은 응급 처방전을 다시 꺼냅니다. 그 처방전에는 아주 오래된 글씨로 달콤한 것 한 입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식탁에 앉은 두 사람의 뇌에서는 전혀 다른 날씨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디저트가 덜 땡기는 분이 의지가 더 굳센 게 아닙니다. 그저 오늘 그분이 올라탄 세 겹의 결이 여러분의 것과 달랐을 뿐입니다. 조건이 바뀌면 그분의 뇌에서도 똑같은 배싱이 시작되고 조건이 달라지면 여러분의 뇌도 그 유혹에서 한 걸음 물러섭니다. 그러니 혹시 디저트 앞에서 조금 약해지곤 하던 자신에게 작게 미안해하고 계셨다면 오늘의 이야기는 여러분께 건네드리는 조용한 해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야기를 한번 조용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포만을 알려주던 바로 그 세포가 설탕 앞에서는 그만이 아니라 한 입 더라는 말을 꺼내고 그 잦은 속삭임은 하필 식사가 끝나갈 무렵에 가장 또렷하게 울리며 사람마다 귀가 달라 누군가는 그 소리를 크게 듣고 누군가는 희미하게 듣습니다. 디저트배라는 말 뒤에는 이렇게 세 겹의 이야기가 포개져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의지가 약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렇게 설계되어 온 것 뿐입니다. 귀한 단맛을 놓치지 않으려 만들어진 오래된 회로가 디저트가 흔해진 오늘까지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켜지고 있을 뿐이지요. 오늘 이 구조를 알고 나면 다음 식후에 달콤한 무언가가 떠오를 때 적어도 자신을 조금은 덜 미워해 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저녁, 혹시 식사를 마무리하는 그 순간 뇌가 먼저 디저트 쪽으로 슬며시 고개를 돌리는 느낌이 되신다면 그때 여러분의 뇌 안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조용히 들여다봐 주세요. 미워하지 마시고 그저 관찰해 주세요.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오호 심리학이었습니다.